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세미나에 강사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병원 건립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병원 건축이 지금 제2세대를 맞이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1세대는 아까 병원 측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병원을 한번 다 져보고 리모델링도 다 해보고 한번 다 해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것을 1세대에서 경험했고 2세대는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 병원을 지을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고민할 것을 제2세대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의료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리스 시대 때는 사람이 병이 나면 신전에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 처음으로 터키 페르가몬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요. 최초의 종합병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 있는데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을 섬기는 템플스 오브 힐링, 치유의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산책로가 있었고 도서관, 공연장, 그 다음에 신성한 샘물 있고 지하 치유 터널을 통하면 병동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신전이기 때문에 처음에 죽음의 신은 이거 들어올 수 없다. 하데스의 신은 여기 아스클레피우스가 관장하는 신전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이 써 있고 여기 지하 치유의 터널은 다음과 같이 동굴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동굴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확신을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때 음악당이 그 신전에 있었는데 음악당에서 연극이나 음악회 또 비극이나 희극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환자의 병이 낫기를 기원했고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이 신전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히포크라테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언제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극복하는 자연치료가 있으므로 약이나 치료보다는 이 자연치료를 북돋아주는 것이 건강관리에 중요하고 의사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체의 자연치유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을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세대에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여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자체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당같이 건물을 졌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이 침대에 누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먼저 죄를 용서받고 몸이 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병원의 이름을 오텔듀라고 붙였는데 이 오텔듀의 뜻은 하나님의 숙박소라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도 남아있는 그것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교회당과 같은 모습으로 건물을 지었고 그때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는 믿음으로 치료보다는 치유에 더 또는 보호에 더 집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병원이 크게 또 한번 바뀝니다. 병의 질병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 어떤 치료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처음에는 그 원인이 나쁜 공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건물을 지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공기를 어떻게 하면 병원 건축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병원 설계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다 후기에는 병원균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걸 생각해서 위생의 개념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건축이 또 한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다 이제 근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에 건축가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병원 건축에 중요한 것은 기능과 효율성이라고 생각해서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 동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병원이 이와 같이 컴팩트한 병원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질병은 육체의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 이중복도형, 지금 전북대학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이중복도형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중복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과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건축의 형태라고 지금까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어지는 2000년대 지어진 병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중복도형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철학은 짧은 동설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독일의 아헨대학 한 사례가 되었는데요. 그때 생각하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은 육체의 문제, 몸이라고 생각해서 점점 병원은 공장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병원 건축이 크게 바뀝니다.
병원치 2000년대 국제 심포지엄에 가보면 Space can heal, 공간이 사람을 치유한다. Design that cures, 치료하는 디자인. 이런 키워드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2000년도 초에 싱가포르의 국제 심포지엄에 다음 같은 것이 발표됐습니다. 이제는 From Health Building, 건강한 병원이 아니라 힐링 빌딩, 치유하는 병원을 짓겠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게 되면 센서리 스티뮬레이션 디자인이란 감각 자극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원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철학자인 한병철이라는 분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다음과 같은 말을 씁니다. 21세기 질병은 아주 독특하다. 지금까지 인류 사회에서 이런 질병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 그 질병의 특징이 우울증, 주의력 결핍증 이런 것들이 21세기 질병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질병의 원인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외부에 침투해서 사람이 질병을 일으켰다면 오늘날의 질병 형태는 내가 스스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치료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치유라는 단어를 쓰는데 치유는 내가 스스로 질병을 극복하는 능력을 치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울증 환자가 성인의 535만 명 성인 우울증 고위험자라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질병은 원인은 지금까지 육체의 문제로 생각했는데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생각하는 심각한 어떤 질병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센서리 스티뮬레이션 디자인이라는 것은 인간은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갖고 있는데 오른쪽 뇌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 그 사람이 면역력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거꾸로 오른쪽 뇌에 시각적으로 힐링 비전, 좋은 걸 보여주고 힐링 어쿠스틱, 좋은 걸 들려주고 힐링 아로마 등등을 통해서 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1984년에 울릭이란 건축가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병실에 똑같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그 환자군 중에서 나무를 바라보는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와 벽돌을 바라보는 환자의 질병 회복력을 비교해 봤더니 하루가 틀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루가 더 빨리 태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그다음부터 병원 건축에 자율이 도입하는 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가시게 되면 쿠테푸아트 병원이라든가 능땡동 병원이라든가 다 이런 개념으로 완전히 병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View of trees, 나무를 보는 것이 to make a difference, 차이점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그린 호스피탈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도 유행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 병원에는 마음까지 치료하는 공간 개념으로 예술로 치료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큰 바람을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 메디테이션 스페이스, 어떤 환자가 조용히 앉아서 고요한 곳에서 명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유럽 병원들은 아주 급작스럽게 들어오고 있고 여기 맥시멈 컴포트라고 써 있는데요. 환자들에게 어떤 맥시멈 컴포트를 주냐면 이제 복도도 귀한 복도가 아니라 복도에 그 사람의 사회 구조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이웃과의 커뮤니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병원 건축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사회 구조를 반영한 예가 되겠고요. 병원 건축에서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논문이 노인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첫날 걷기 시작하면 그 환자의 입원 기간이 하루가 짧아진다는 논문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럼에 대해서 병원에서 스페인 병원이 되겠습니다만 걷는 공간, 둘레길이 병원 내부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병원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병의 원인이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리스 시대, 원죄로 생각했던 중세시대, 병원균의 문제, 육체의 문제, 나의 바로 원인이 내가 스스로 원인이 된다고 하는 그것이 병원 건축이 크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7년에 병원이 지어집니다. 그러면 그 병원이 몇 년을 쓸까요? 30년, 40년, 50년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2027년에 초점을 맞춰서 병원을 짓는다면 앞으로 그 병원은 30년, 40년, 50년 되면서 점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초점은 어디 있었냐면 2030년 이후에 2040년에 초점을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지만이 경쟁력 있는 병원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어진 병원들의 아주 과감한 모습입니다. 병동부도 이제 옛날에 이중복통으로 지은 병원들보다도 이제 앞으로는 다른 병동부를 우리가 지어야 된다. 패러다임이 바뀐 모습의 우리 국내 병원들입니다. 이 국내 병원에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0년 전의 자료입니다. 2010년에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병원 건축에서 이노베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걸 두 가지를 주장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 extremely flexible building, 가장 융통성 있는 건물을 쳐라. maximum comfort,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미래 병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다라고 이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치유하다, 영혼을 치유하고, 공기로 치유하고, 햇빛으로 치유하고,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는 maximum comfort, 우리 병원이, 우리 전북대학병원이 군산에서 지어진 병원이 환자에게 어떤 컴포트를 더 주느냐가 병원 건축의 좋은 병원 건축이냐, 나쁜 병원 건축이냐,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병원 건축이냐, 아닌 것을 평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extremely flexible building,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냐면 극단적일 정도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책을 주장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네덜란드 병원의 경우에는 병동부가 꼭 병동부가 있는 층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이 병동부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아무데나 병동부를 집어넣을 수 있고 아무데나 중앙진료부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치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병원 설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용도 중심 병원, 그러니까 기능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여긴 외래진료부, 여긴 중앙진료부, 여긴 병동부, 그렇게 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능을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체계를 먼저 설계하는 것으로 병원 건축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용도 중심 병원은 여기는 중앙진료부, 외래진료부가 명확하게 그 각 진료부마다 또 병동마다 차이가 있게 설계를 했는데, 이제 구라파에서 지어지는 병원들은 여기에는 어떤 부서가 있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을 그려놓고 여기 외래진료부도 집어넣고 중앙진료부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병동부도 심히 집어넣는 것으로 병원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3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해보고 리모델링 할 때 바로 깨달은 것 사실입니다. 리모델링 할 때 처음에 지어진 기능은 이것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지나고 나면 기능이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특별히 병원 설계하고 나서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설계한다고 들었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창원 경상대병원은 43%의 기능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의료원 70%, 세종 충남대병원은 94, 설계 당선 안에서 94%. 오늘 안명주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실 텐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능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능을 현재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기려고 할 때 저쪽에서 받아주지 못하면 설계가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그 현대 아산병원하고 제가 삼성의료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좀 극단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 아산병원이 19년이 경과된 후에 1층에 처음에 기능이 95%가 바뀌고 2층에 97%, 3층은 수술부가 좀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71%. 20년 만에 기능이 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증축하는 과정을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증축합니다. 이 부분이 증축해서 나오질 않네요. 네. 이 부분이 증축하게 되면 여기 있는 부서가 이쪽으로 이전합니다. 그럼 여기가 비어집니다. 이 비어진 것을 다른 부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비어진 부분이 너무 공간적인 조건이 특별한 조건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다른 부서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건축을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병원의 각 디파트먼트의 깊이가, 이 폭이, 디파트먼트 폭이 이제는 다 똑같이 짓는 겁니다. 조건을 똑같이 해서 건물을 지어서 여기는 교수연구동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정도 집어넣고 처음에는 멋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연구동이 빠져나가고 언젠가 그것이 암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쉽게 빠져나가는 것이 교수연구동 같은 게 제일 쉽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교수동을 처음 만들어놨는데 가운데 중정도 있고 멋있게 다 만들어놨는데 암센터 들어가면 들어가집니까? 안 들어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공간을 가급적이면 같은 조건으로 깊이로 설계하는, 이게 아산병원하고 삼성의료 비교한 건데 삼성의료보다 아산병원이 이게 같은 조건으로 설계했는데 이 깊이가 20m를 안에 들어오면 20m 폭이 적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건축이 1980년대 병원의 공간 깊이하고 1990, 80년대 말 최근에 지어진 공간 깊이하고는 점점 동일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extremely flexible building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병동부가 늘어나고 있는데 구라파 병원을 보게 되면 병동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병동부를 다른 요소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병동부의 층고가 낮습니다. 3.9, 4.2, 4.5.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려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병동부마저도 층고를 기단부에 붙어 있는 부분들은 층고를 높인다든가 그런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익스트림리 플렉시블 빌딩을 막기 위해서는 가변 요소와 고정 요소, 어떻게 보면 설비라든가 코어라든가 메인복도 같은 것을 분리시켜서 설계하는 것이 전략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상대병원 예를 들어서 창원에 있는 경상대병원 같은 경우는 최소 공간 깊이가 24m이고 수술부라든가 또는 영상의학부가 들어간 부분들은 50m까지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 20m를 넘게 되어 있고요. 저희 김윤석 박사는 이 박사학위 논문을 이 부분을 가지고 박사학위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자, 2010년에 지어진 책이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은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병원 건축이 제가 병원 건축 2세대 병원 건축 얘기인데요. 병원 건축 리모델링은 바로 옵니다. 아마 전북대학병원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병원이 증축에 한 번만 증축하는 게 아니라 국가 방침에서 어떤 센터가 필요하다면 또 지원받고 또 어떤 센터가 필요하면 또 지원받아서 건물이 옆에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들었을 때마다 기존 본관이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오래돼서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이사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병원 감염의 문제, 또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두 개의 포인트로 맥시멈 컴포트로 가야 된다. 어떤 컴포트를 더 주느냐에 따라서 그 병원의 퀄리티와 격이 달라진다. 두 번째는 아주 익스트림 플렉시블 빌딩으로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 조건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